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어쨌든 등락은 적어 보이지만 3대 지수 중에서 S&P하고 나스닥은 계속해서 사상 최고치를 띄고 있고 또 애플이 또 시총 1위를 탈환했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자세한 얘기 들려주시죠. 네, 이번 주 S&P 500과 나스닥 지수가 랠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월요일부터 두 지수가 역대 사상 최고치를 계속 갈아치우고 있는데요. 4일 연속 사상 최고치죠. 반면 다우 지수는 이번 주 들어 월요일 하루만 올랐을 뿐 화요일부터 연속 하락했습니다. 오늘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다우존스 30산업 평균 지수는 전거래일보다 0.17% 내린 38,647.10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반면 S&P 500 지수는 0.23% 오른 5,433.74를 기록했고 나스닥 지수 또한 0.34% 오른 17,667.56으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S&P 500과 나스닥 지수는 오늘 또 역대 최고치입니다. 어제 소비자 물가 둔화에 이어 오늘 생산자 물가가 깜짝 하락한 게 투심을 고조시킨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종목은 테슬라와 엔비디아 그리고 브로드컴이 각광을 받았는데요. 먼저 어제 실적 발표를 한 후 장외시장에서 10% 넘게 상승세를 보였던 통신칩 제조업체 브로드컴이 실적 전망 상향과 주식 분할 계획을 발표하면서 12.27% 급등한 1,678.99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올해 회계연도 매출 전망치를 기존보다 상향한 데다 10대1 분할 계획을 발표하면서 투자자 유입을 유도했습니다. 인공지능 AI 반도체 대장주 또한 또다시 급등했는데요. 엔비디아는 전거래일 대비 3.52% 오른 129.61달러로 마감했습니다. 시가총액도 3조 달러를 훌쩍 넘어섰습니다. 테슬라의 경우 전장보다 2.92% 오른 182.47달러로 마감했습니다. 조금 전이었죠. 테슬라 주총에서 머스크에게 지급키로 한 보상안 재승인 안건이 통과됐습니다. 테슬라의 경영진에 대한 신뢰를 보여주는 지표로 해석하며 매수에 나선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번 주 계속 화두가 되는 종목인 것 같은데요. 애플이 드디어 시가총액 1위를 탈환했습니다. 오늘 애플은 0.55% 오르며 사상 최고치인 214.24달러를 기록했고 시가총액도 3조 2,850억 달러로 불어났습니다. 반면 마이크로소프트는 0.12% 오르는 데 그쳐 시가총액이 3조 2,820억 달러에 그쳤고 애플이 가까스레 1위를 되찾은 겁니다. 어제는 장중에 잠깐 탈환했다면 오늘은 장마감 기준으로 1위로 올라섰습니다. 지난 1월 12일 이후 약 5개월 만입니다. 애플은 다른 빅테크와 달리 인공지능 전략을 내놓지 않으면서 올해 들어 주가가 거의 오르지 못했거든요. 하지만 월요일 열린 세계개발자 회의에서 AI 전략이 아이폰 판매를 늘릴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에 시총 1위를 다시 찾았습니다. 오늘은 포토샵으로 유명한 미국 소프트웨어 기업 어도비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요. 어도비는 기대 이상의 실적을 공개한 뒤 시간의 거래에서 주가가 16% 넘게 반등 중입니다. 어도비는 회계연도 2분기 조정 주당 순이익이 4.48달러를 기록했고 매출은 53억 1천만 달러로 1년 전보다 10%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금융정보업체 LSEG가 집계한 전망치 4.39달러와 52억 9천만 달러를 모두 웃도는 결과입니다. 샨타누 나라엔 어도비 최고 경영자는 인공지능과 혁신적 제품 인도에 대한 우리의 차별화된 접근 덕분에 더욱 다양한 고객층에 사랑받고 있으며 기존 사용자들에게도 더 많은 가치를 제공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정규장에서는 0.25% 내린 458.74달러로 마감했지만 실적 공개 후 시간의 거래에서 현재 16% 넘게 오르고 있습니다. 네, 이번 주에는 진짜 말씀해 주신 대로 사상 최고치라는 단어, 거기에다 애플이라는 또 단어들이 자주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실적들도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오늘 또 봐야 될 게 경제지표 아니겠습니까? CPI에 이어서 PPI도 시장의 예상치를 하회하는 그런 쪽으로 나왔습니다. 뭐 침체에 대한 우려도 있긴 한데 어쨌든 간에 금리 인하라고 봤었을 때는 좋은 내용이잖아요. 세부적으로 어땠습니까?
네, 오늘 S&P 500 지수와 나스닥 지수가 4거래일째 역대 최고치를 나란히 경신한 데는 시장 참가자들이 미국 금리 인하 여건을 조성할 만한 경제 지표에 집중했기 때문인데요. 먼저 어제에 이어 인플레이션 지표가 둔화되고 있다는 조짐 때문입니다. 오늘 장 시작 전에 생산자 물가 발표가 있었는데요. 5월 생산자 물가 지수가 전월 대비 0.2%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7개월 만에 가장 큰 폭의 하락으로 시장 예상치 0.1% 상승을 크게 하회한 건데요. 생산자 물가는 일정 시차를 두고 소비자 물가에 반영된다는 점에서 선행 지표로 간주되는데요. 지난달에는 0.5% 상승해 인플레이션 고착화 우려가 커졌지만 한 달 만에 분위기가 달라진 겁니다. 어제 소비자 물가에 이어 오늘 생산자 물가까지 하락하자 인플레이션 둔화 조짐 덕에 미국 금리 인하 사이클이 올해 시작될 것이라는 전망의 무게가 실린 겁니다. 고용시장 관련 지표도 냉각 신호를 보였습니다. 미국 노동부는 오늘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를 발표했는데요.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24만 2천 건으로 한 주 전보다 1만 3천 건 증가했습니다. 이는 작년 8월 6일부터 12일 주간 24만 8천 명 이후 10개월 만에 가장 높습니다. 다우존스의 전문가 전망치 22만 5천 건도 웃돌았습니다. 최소 2주 이상 실업수당을 신청하는 계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5월 26일부터 6월 1일 주간 182만 건으로 직전 주보다 3만 건 늘었습니다. 실업수당 청구 건수의 증가는 미국의 노동시장 과열이 해소되고 있을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이 같은 지표들 때문에 시장의 금리 인하 기대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시카고 상품거래소 패드워치에 따르면 연방기금 금리선물시장은 연준이 9월 연준에서 금리를 0.25%포인트 이상 내릴 가능성을 68% 넘게 반영 중입니다. 11월 0.25%포인트 이상 인하할 가능성은 81%가 넘습니다. 코메리카 뱅크의 빌 애덤스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연준이 9월과 12월 두 차례 금리 인하에 나설 가능성을 예상하면서 최근 데이터는 연준이 올해 하반기 금리 인하에 착수할 문을 좀 더 활짝 열어줬다고 평가했습니다. 금리 인하 기대감에 국채금리 역시 하락세인데요. 통화정책에 민감한 미국 2년 만기 국채금리는 전거래일보다 0.04%포인트 내린 4.7%, 글로벌 채권금리 벤치마크인 미국 10년 만기 국채금리는 0.04%포인트 하락한 4.24% 선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내일은 6월 미시간대 소비자 태도지수 예비치와 리사쿡 연준 이사 연설, 일본은행 금융정책회의 2일차 기준금리 결정이 예정돼 있습니다. 네. 자, 오늘 미국은 그야말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정도로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국내 장까지 잘 이어질지 볼게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모닝인 뉴욕 김한희 특파원이었습니다.